네, 동물병원 실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한번 쭉 배웠던 거를 한번 다시 이제 배워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기타 원무 업무. 지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돈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꼭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액 사용한 거, 그리고 물건이 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금액을 이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물론 받겠지만 돈 말고 저기 카드 같은 것도 받겠지만 현금으로도 받아서 그 금고 같은 데 직접 넣어놓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금액 같은 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사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오는 거, 물론 이제 대부분은 요새는 카드로 다 결제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현금이든 카드든 지출했던 거는 이제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제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거래명세서에 그 항목이 다 써 있죠. 그래서 뭐 거래명세서 보면은 어디서 온 상호인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거래를 틀 때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받아 놓죠. 그러면 뭐 등록번호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여기죠. 그래서 무슨 병원이 받게 되고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고, 합계 금액 수량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병원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갖다 결제를 하게 되는 편이지만, 만약에 이제 현금으로 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이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올 때마다 결제를 해주는 병원들은 거의 없고, 거의 이제 그 물건을 받고 뭐 월말이나 아니면은 뭐 길게는 연말에 한 번씩 그렇게 결제해주는 시기죠. 아니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쌓이면 결제해주는 시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때마다 품목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규격, 수량 그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물품이라는 게 그 강아지 용품이랑 강아지 약품 이런 게 전부 다 어때요? 체중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죠. 가령 그냥 심장상충 같은 약도 5kg 미만짜리가 있고 5kg에서 10kg짜리가 있고 뭐 15kg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품 같은 거를 제대로 검수를 하고 수량 같은 걸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여러 병원이나 여러 약국 같은 데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을 때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간간히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물건 받았는데 엉뚱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오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좀 생겨서 테크니션생들이 혼난 적이 좀 있어요. 이거 왜 확인도 안 하고 물건 받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거래명세서랑 박스 주고 이제 가버리면은 그거 이제 이따 치워야지 바쁘니까 하고 딱 해놨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물건 뜯어서, 물건부터 제일 좋은 건 오자마자 물건 확인해 보는 거지만, 물건 이제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야 되죠. 그래서 주문한 물건이 들어오면 종류, 수량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도 맞는지 검토한 후에 서명을 하고, 거래명세서는 잘 보관하고 거래명세서 잘 모아서 원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결제를 해달라 그러면 이 내용도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이제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같은 거 잘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동물병원에서 여기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출증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이제 용품을 팔면은 용품이 사실 돈이 얼마 안 돼요. 이익이. 그러니까 그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처치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급 인력이 어떤 그런 뭐 처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 남겠지만, 물품은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떼다 파는 거죠. 그쵸? 심장상충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 그렇게 그 진료만큼 돈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돈을 벌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물품을 잘 열심히 하고 그런 이유는 병원에서 이게 지출 증빙이 돼서 절세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지출 증빙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금액이 안 맞으면은 나중에 이런 자료 같은 걸 다 세무서에 보내는데 그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 영수증, 오늘 매출 얼마 나왔는지 당연히 잘 기록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병원에서 식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뭐 사할 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 영수증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영수증 이제 잘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할까요? 거래 명세 내역도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간이 계산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거래 내용 뭐뭐 있는지 그런 것도 보통 받아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심장하충 약도 넥스가드가 있고 브로드라인이 있고 프로트라인이 있고, 프로트라인은 이제 강아지, 브로드라인은 고양이 거예요. 하트가드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 레볼루션, 그 다음 에드보킷도 엄청 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색 보시면은 파란색, 갈색, 녹색, 이게 뭐겠어요? 다 주황색, 다 체중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수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제품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 관리해야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재고는 병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품목 얼마 남았고 어떤 품목 얼마 남았고, 이게 대충 나가는 주기가 있으니까 얼마에 한 번씩 주문하고 이런 식이 있어요. 예, 특히 뭐 요거 이제 처방 사료 같은 거죠. 처방 사료 같은 거 사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료 그냥 계속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죠. 물론 반품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팔지도 못할 거를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공간만 괜히 차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남았으면 이제 주문하고, 어떤 처방 사료는 잘 안 나가는 처방 사료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고객이 특별히 주문하면 뭐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다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잘 익혀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는 게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난감, 그 다음에 뭐 캔 사료,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이제 영양제 같은 거예요. 영양제. 보통 동물병원이 싸겠어요? 인터넷이 싸겠어요? 이런 용품 보면 당연히 인터넷이 싸요. 근데 사람들이 꼭 동물병원 와서 이제 고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돈을 쓰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 쥐낚싯대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인터넷에 사겠지만 병원에만 들어오는 샴푸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사들이 병원에만 들어오는 거 이제 프루너스 계열 그런 거 이제 막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많고, 용품 중에서 이제 처방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만 구매가 되죠. 이런 거 인터넷으로 못 사죠. 그러니까 또 처방식은 여기서 또 사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도 병원에만 들어오는 영양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양제 요새 얼마나 많아요. 오메가3 하나 치면은 뭐 강아지 비타민 오메가3 또 뭐 있나요? 뭐 크랜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홍합 추출물 관절에 좋다는 거, 그리고 뭐 관절 영양제, 심장 영양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런 거 그냥 인터넷에 쳐도 그냥 쭉 나오는데, 병원에서 하는 제품을 또 많이 신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요건 이제 다 약품이죠. 그쵸? 약품 중에서 백신 같은 거는 보통 냉장 보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명세서랑 물건이랑 받았을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또 뭐예요? 이게 냉장 보관이냐 상온 보관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약품 같은 거, 알약, 물약, 그 다음 약품 중에서 앰플약도 있죠. 앰플약도 어떤 거는 요로 다 앰플약인데 어떤 거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어떤 앰플은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앰플도 있어요. 주사제 같은 경우도 요것 다 주사제인데 어떤 주사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여기도 주사제 있죠. 어떤 주사제는 냉장 보관해야 되고, 어떤 주사제는 개봉하고 나면 냉장 보관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봉합사죠. 아니면은 그 주사 같은 거, 주사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기타 의료기구로 다 보관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품목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통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딱 재고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술실 안에서 사용하는 용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이제 빵꾸가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재고 파악하고 이런 테크니션이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리세션 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재고 품목을 이제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뭐 품목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막 체중별로 사상충 같은 경우도 뭐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 몇 개 떨어지는지 중간중간 이제 체크해 갖고 해야 되니까 신경 쓸 게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 기계에 들어가는 키트 같은 것도 많아요. 뭐 CBC라든지 케미스트리 같은 거에 이제 사용하는 요쪽 조그만 혈액 검사할 때 쓰는 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수술포라든지 아니면 수술 기구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품 뭐 50% 할인, 뭐 진료 50% 할인 이런 것도 있고, 원장 지인 할인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적립을 해줘서 용품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병원들 꽤 많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모아뒀다가 용품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증명서 발급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이제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가 해외에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아니면은 호텔에 머문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증명서 자체는 전자차트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전자차트에 그 병원 이름이랑 나오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도장 안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증명서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강아지가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학대를 당한 게 아니고 누가 강아지를 때린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수의사한테 지금 이 강아지에 대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발급비를 어느 정도 받고 이제 그걸 이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장 그 병원의 직인까지 찍어서 이제 나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고, 어떤 증명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잘 해줘서 이제 필요한 증명서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서류가 동의서죠. 동의서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가려놓긴 했지만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뭐겠어요? 개인 신상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동의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호텔 입원 서약서, 수술 마취 동의서.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그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내용이 뭐냐면은, 보세요. 민형사상 소송 제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한마디로 사고 나도 우리 책임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보호자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서명까지 다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막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의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신상 같은 게 들어있는 서류는 특히 더 잘 관리를 해서 잘 모아놓는 게 중요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산이 맞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원장님이 CCTV를 돌려봐요. 막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하거나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정산을 이제 하죠. 그래서 병원이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야간 진료가 끝나는 야간 진료 해서 보통 8시, 9시쯤에 야간 진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정산을 한번 하고 가죠. 그러면은 오늘 매출 얼마인지, 그
다음에 카드 현금 명세서 같은 거 이제 다 장부에 이제 적어 놓죠. 요새는 대부분 전자차트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옛날처럼 일일이 수기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는 아직도 수기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장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찾아내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숨기고 넘어가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께 보고 드린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뭐 선임 테크니션이나 보고 드리든지 좀 체계가 조금 있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 하고 이제 주의하고 넘어가, 뭐 심할서를 쓰든지, 심하면은 금액이 너무 많이 비면은 월급의 뭐 5%를 깎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든지, 보통 고의가 아닌 이상은 이런 경우에는 뭐 잘리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고의로 그랬을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는 범죄니까 그런 건 뭐 횡령이라든지 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동물병원마다 그런 매출 현황표라든지 장부의 서식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뭐 대부분은 정산할 때 차액은 0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셨으면 당연히 나중에 이제 뭐 포스기 같은 거 해갖고 넘겨주고 할 때, 인수인계 할 때 정산이 맞아야 되죠. 이거 안 맞으면 골치 아프죠. 10원, 20원 안 맞는 경우도 있다면 그런 경우 더 골치 아프죠. 저는 정산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매출 현황표, 뭐 현금 매출이 얼마인지, 보통 이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카드에 비해서는 기록이 잘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적어놔야 되고, 결제 방식, 금액, 진료 때문에 왔는지, 용품 얼마 샀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미납금 같은 것도 뜨죠. 이거는 전자차트 같은 데 다 떠요. 그래서 미납 금액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면은 꼭꼭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 미납 금액이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뭐 그냥 2, 3만 원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은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병원 측에서 전화해봐라, 전화해보고 연락 안 받는데요, 그럼 내용 증명 보내라,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미납인데 그냥 뭉개고 있으면은 왜 보고 안 했냐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입원 환자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원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입원실은 24시간 강아지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물이라든지 뭐 소변, 대변, 구토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아지는 뭐 이렇게 막 먹고 사료 같은 거 다 떨어져 있고 물에 젖어 있고 그런 것들도 많고, 고양이는 어때요? 모래가 또 문제되는 경우도 많죠. 자, 어쨌든 입원실 정리 깔끔하게 잘 하고, 입원실 주변도 청소를 잘 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본다 그랬죠. 그쵸? 면회하는 경우에. 근데 막 몸에 똥 묻어있고 오줌 묻어있고 강아지도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러면은 컴플레인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입원장 깔끔하게 정리하고, 벽면이라든지, 보통 입원장 요새는 대부분 유리로 돼 있죠. 철망 같은 걸로 돼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뭐 괜찮은 동물병원은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아니면 뭐 대형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온도 조절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보면서 막 그 라인 같은 게 이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체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사 같은 거, 이제 어떤 소변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테크니션이 이제 다시 넣기가 힘들죠. 그래서 수의사 꼭 부르고, 아니면 라인 같은 거 이제 풀려 있어서 바늘 막 떨어져 있고 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수의사 부르고, 그죠? 라인이 완전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관리의 문제에서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강아지가 뭐 너무 추워하는 경우도 있죠. 덜덜 떨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불을 덮어주든지, 특히 이제 수술 직후에, 아니면은 그 뭐죠, 수의사한테 얘기해서 그럼 수의사가 뭐 30분에 한 번씩 온도 체크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따뜻하게 데운 팩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 심하면 저체온증이 심하면 드라이 같은 거 사용해서 온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 환자 이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 카드 만들고 기록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상 명세 같은 건 차트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왔을 때 그 보통 옆에 그 강아지별로 서랍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서랍 안에 뭘 넣죠? 그 강아지가 처음에 갖고 왔던 소지품,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맞아야 되는 약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가 사고 쓰고 있는 뭐 담요, 패드, 식기, 그 다음에 주인의 옷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이제 해놓고, 그런 것들 이제 잘 체크해놔야 되죠. 그리고 환자의 병명과 상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병명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애기가 심장 환자인지 아니면 소변을 못 봐서 오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고,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원장이든 다른 수의사들이든 아니면 다른 테크니션이든 알려줘야 되고, 당연히 기본 관리 해줘야 되죠. 좀 깨끗하게 해주고,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좀 닦아주고, 빗질, 눈곱 제거, 귀 청소, 발톱 정리 등등 다 할 수 있겠죠. 자, 입원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강 상태 변화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한다. 뭐 소변 보는 거 하나까지 다 일일이 차트에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욕이라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거 식욕이 없다, 이거는 질병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체크하는 그 차트, 입원 환자 차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게 그 차트를 기록을 이제 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외과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차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리고 이거는 수의사가 이제 주문이 따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30분에 한 번씩 봐주세요. 뭐 호흡하는 거 1시간에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잘 체크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있다가 기록을 하면 되죠. 그리고 환자 관리할 때 내일 이제 수술 때문에 오래다, 아니면 입원을 하고 있다가 내일 이제 수술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금식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아이고 깜빡하고 밥 줬다, 물 줬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일 수술 취소되죠. 내일 수술 취소되고 정말 욕먹겠죠.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행 맡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과 간호할 때 뭐라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과수화 되지 않도록, 헐떡헐떡거리거나 팔다리가 붓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액을 맡고 있는 환자는 발이 붓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고, 라인이 빠졌을 때는 어때요? 발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물을 너무 많이 맞아도 발이 붓지만 라인이 빠졌을 때도 발이 부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를 코반 같은 걸로, 코반 뭔지 알죠? 그 탄력붕대 너무 세게 조이면은 또 발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게 보이면은 이건 부종이 있는 거니까, 원인이 수화인지 과수화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수액이 새거나 비어가면 대부분은 요새는 수액이 인퓨전 펌프라고 해갖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자동으로 들어가는 수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은데, 방울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잘못해서 열어놨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액이 떨어져 갈 때는 원장님한테 알려주고 수액을 교체하는 게 좋고, 수액 교체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거는 침습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수액을 보통 교체를 하면 되고, 다만 원장님한테 이제 알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얘가 오늘 퇴원할 것 같다, 수액 끼케야 한두 시간 더 맞겠다, 그럼 이제 새 거를 틀 필요가 없죠. 이 정도 맞았으면 됐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맞는 정도를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죠. 500짜리 하나만 맞읍시다, 1000짜리 하나만 맞읍시다. 그럼 그때는 수액을 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게 좋고. 자, 입원 환자가 먹는 음식, 먹는 양, 입원 서식에 기록하고, 그 다음 식욕에 있는지 여부, 활력의 여부 같은 것도 해주고, 뭐 대소변 상태 같은 거. 자, 그리고 습식 사료는 어떤 거 있다 그랬죠? 뭐 리커버리 사료라든지 처방식 사료라든지
연구실에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떨리네요. 언젠가 물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아, 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상하죠. 건식은 그냥 봉지만 잘 닫아두면 되는데, 습식은 날짜도 적고 냉장 보관 잘 하고, 그다음 침 같은 거 묻으면 더 금방 상하겠죠. 어쨌든 잘 상하기 때문에 그 병원별로 그 습식사료 보관하는 날짜가 조금씩 있어요. 뭐 한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5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5일은 좀 긴 편이고, 한 번 먹고 버리는 데도 있고. 어쨌든 습식사료 하고 랩 같은 걸로 씌워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죠. 그래서 어쨌든 쉽게 상하고, 또 그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건데,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막 물기가 있는 거다 보니까 자꾸 밖에 노출되고 냉장 보관하고 이러다 보면 딱딱해져요. 그러면은 습식사료가 건식사료보다 좋은 게 뭐예요? 기호성이죠. 기호성이라는 거는 강아지가 맛있어 하는 거, 그죠? 습식사료가 더 맛있으니까 먹이기 편한 거거든요. 기호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딱딱한 부분 생기고 하면 맛도 없어지고 막 건조해지고 이러면 기호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네, 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처방사료기도 하고, 가령 뭐 췌장염 걸린 애들 위장관 습식사료 같은 거 먹이죠. 그럼 가격이 보통 습식사료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뭐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이러니까, 이게 좀 짧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줘야 되고. 자, 이번 환자한테 처치 끝나고 차트에 잘 기록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트에 보면은 뭐 4시간마다 뭐 6시간마다 주사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수의사가 와서 물론 체크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4시간에 한 번씩 냉찜질 해주세요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다른 비침습적인 그런 처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한 6시간에 한 번씩 붕대 체크해주세요 이런 거, 어떤 거든지 처치가 끝난 후에는 차트에 잘 기록을 해줘야 되고. 자, 환경관리. 당연히 입원실 안에 있는 애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문제가 보이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환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개와 고양이는 가까이 두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은 개, 고양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고양이 여기를 막아서 안 보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양이는 워낙 개는 상관없는데 고양이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고양이 입원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또 고양이는 화장실도 줘야 되고, 고양이는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그리고 어떤 애들은 되게 소심한 애들도 있죠. 성격이라든지 상황 파악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퇴원 이제 손님이 오기 전에 뭐 어떤 거 해놔야 돼요? 라인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좀 씻겨야겠죠. 그쵸? 이제 손님 딱 오고 나서 이제 퇴원 준비해드릴게요 하고 강아지 이제 슬슬 꺼내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퇴원이 딱 왔을 때는 손님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딱 오자마자 돈 내고 강아지만 받고 가야지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웬만한 건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 약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죠? 그래서 퇴원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원장님께 확인 후, 그래서 아기가 만약에 어디 수술했다든지 아팠다든지 이런 애들은 보면 어때요? 수술 부위 다시 한번 보든지, 수술부가 막 부었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그럼 퇴원 못하죠. 그 다음 기록카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소지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케이지부터, 그 다음에 물그릇, 밥그릇 이런 거, 그 다음 옷, 그 다음 담요 이런 거 미리 준비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뭐 몸에 똥이 묻었는지 오줌이 묻었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주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퇴원하고 나면은 입원실 잘 청소하고 소독해야 되죠. 혹시라도 격리실에 있던 애가 퇴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락스 같은 걸로 이제 닦아주고 이제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오물 제거하고 소독제를 사용하여 바닥, 벽면, 천장, 문을 모두 닦아내고, 입원장 구석구석을 모두 닦아내고, 입원장의 바닥판 모두 꺼내어서 세제와 솔을 이용하여, 바닥판이 요새는 없는 경우도 많죠. 세워서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환자를 넣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병에 따라 다르지만 혹시라도 외상이 있다든지 여러분 막 어디 다친 데 있는데 여기다가 샤워하고 이러면 어때요? 막 찢어지거나 이래서 내가 지금 꼬매든지 붙였는데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상이 있는 환자가 물기 있는 그런 케이지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입원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수술부가 어떻게 돼요? 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유증이 생기죠. 사람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아 이거 물 이거 피해야겠다 이러는데 강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